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5일 정오입니다. 광주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헬기 사격이 있었다, 안매장이 있다, 전두환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 사격 명령을 내렸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수십 년 된 루머입니다. 루머.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국가적 조사를 통해서 사실이 아님이 확정된 것인데,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대통령이 직접 여기에 관심을 보이면서 지금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선동 언론이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세히 모르면은, 보도만 보면은 안매장도 있었고 헬기 사격도 있었고 전두환 전 보안사령관이 사격 명령을 내렸다라고 착각하게 돼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한 일주일 후 5.18 기념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는 지금도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진실은 오랜 시간 은폐되고 왜곡되고 탄압받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5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5.18에 관한 한 사실관계는 다 밝혀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지난 몇십 년 동안 못 밝힌 사실이 있는 것처럼 문 대통령이 이런 선동적 연설을 하니까 그 뒤에 국가적 조사가 또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루어졌어요. 여기에 제일 먼저 무너진 게 국방부입니다. 국방부가 재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한 게 갑자기 헬기 사격이 있었다.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은 헬기 사격을 한 조종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종사들은 저는 사격한 적 없다. 그리고 단 한 사람의 헬기 사격 사망자, 부상자도 특정하지 못해놓고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환상적 발표를 했습니다. 더구나 국방장관은 이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정말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역사 조작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8일 연설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학살의 책임자, 안매장과 성폭력 문제,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진실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아직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요새 이제 그때 출동했던 헬기 조종사들이 얼굴을 드러내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아주 설득력 있는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헬기 사격 없었습니다. 헬기 사격 없었어요. 있었다면 수백 명이 죽었을 겁니다. 있었다면 무수한 탄피가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수십만 명의 목격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목격자가 10여 명입니다. 10여 명. 더구나 더 큰 문제는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주장을 회고록에 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지금 사자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실이. 자, 그런데 이 안매장 이야기도 가끔씩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고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좀 자극하다가 또 실종되고 이 기사 자체가 없어지고 해가지고 이게 진실이 뭔지, 그래서 우리 조갑제닷컴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건지. 우선 행방불명자와 안매장 문제는 이게 결합된 문제인데 1995년 그 당시에 국방부와 검찰이 합동조사를 할 때 이미 밝혀냈습니다. 즉 11개 지역의 조사를, 안매장 됐다는 지역을 조사를 했으나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매장 시신 발굴 조사를 주도하는 것은 5.18 기념재단인데, 이 재단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광주시와 함께입니다. 안매장 의심 지역에 대해 발굴 조사를 실시해 왔지만은 아직 한 구도 찾지 못했습니다. 한 구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등장 이후에 다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또 되었습니다. 이 보도에 의하면은 공수부대원들의 제보와 증언을 근거로 법무부의 유해 발굴 승인을 받아서 2017년 11월 4일부터 28일까지 옛 광주교도소 담장 주변을 파헤쳤습니다. 역시 시신은 없었습니다. 2017년 12월 14일에는 안매장지로 추정되는 옛 느릿재 터널 발굴작업을 벌였는데 역시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발견됐다는 보고가 없습니다. 발견됐으면 크게 알렸겠죠. 그런데 5.18 기념재단은 발굴조사에 앞서가지고 김모소령 제3공수여단 김모소령의 진술서를 언론에 공개를 했어요. 그 진술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50년 5월 23일 오후 6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전남대학교에서 광주교도소로 호송하는 과정에 사망한 3명을 포함하여 제가 광주교도소에 있는 동안 12구의 시체를 감회장한 일이 있다. 전남대학교에서 광주교도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였던 것은 비좁은 방송 차량에 30여 명의 시위대를 태웠기 때문에 부상을 당해 힘이 없는 시위대는 쓰러져 밟히고 질식해 죽었을 것이다. 감회장 경위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억은 없으나 정보 참모로부터 여단장의 지시를 전달받아 감회장할 장소를 제가 물색하였고 저희 본부대 병력들이 의무대로 가서 시신을 운반하여 와서 매장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옛 광주교도소에 시신이 매장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미 과거에 조사된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광주시청 사회과에서 행정서기로 근무하던 조성갑 씨가 이 시신 수습에 대해서 1995년 검찰에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광주교도소에서 사람이 많이 죽어 묻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가보았는데 소문에 듣던 장소에 가보니 묘목이 급히 심어져 있는 것처럼 엉성하게 되어 있는 곳이 있어 그곳을 사보로 파보았더니 포플라 나무 옆 도랑의 한 구덩이에 두 구씩 가만히로 안매장되어 있는 사체 8구를 발굴했습니다. 또다시 교도소 정문 앞산에 묻혀 있다는 곳을 찾아가 풀이 뭉개진 부분을 파보았더니 과연 남자 사체 2구가 묻혀 있어 발굴하여 조선대 병원에 안치했습니다. 이건 이미 과거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이고 이것 말고도 더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방불명자와 이 안매장이 연결된 문제인데 행방불명자가 있다. 시신이 수습이 안 되었다. 그러니까 안매장 되었을 것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2018년 초 광주시에서 밝힌 5.18 당시 행방불명자 신청자는 242명입니다. 이 중 심사를 통해서 광주시가 인정한 공식적인 행방불명자는 76명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가 계엄군에 의해 안매장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광주시와 5.18 관련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문제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시신을 아무리 발굴해도 안 나온다는 사실이죠. 이게 옛날부터 이 2,000명 사망설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에. 그러나 정부에서 발표하기는 당시에 사망자를 200명 정도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때 제가 월간조선에 있었는데 월간조선에 광주 사태를 취재했던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했던 기자가 3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명 설이 맞느냐 200명 설이 맞느냐 해가지고 좌담을 해보았더니 3기자 모두가 2,000명 설은 턱도 없다. 200명 설이 맞다. 이런 기사를 썼더니 광주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불매운동. 월간조선 불매운동.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지고 결국은 200명 안팎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상 여기에 안매장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안매장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뭐 수십 구가 묻혀 있다든지 이것은 파고
또 파도 안매장 된 시신이 나오지 않았다면은 없었다는 걸로 봐야 됩니다. 없었다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구 끝까지 팔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안매장, 그 다음에 헬기 사격, 전두환 대통령이 5월 21일, 당신 국군보안사령관으로서 5월 21일 광주에 도착해서 사살 명령을 내렸다. 이 세 가지 다 사실이 아닌 걸로 확정된 걸로 봐야 됩니다. 확정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5.18 기념재단에서 5월 21일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이 헬기를 타고 광주에 왔다 하는 증언을 한 것을 보도한 JTBC에 상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상을 주기로. 그런데 그 사람, 그 앞에 내세웠던 사람이 김용장이라는 미군 정보부대에서 정보관으로, 인텔리전스 오피스, 정보관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라는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증언을 하고, 이걸 또 여당이 뒷받침하고 5.18 단체가 뒷받침하는 바람에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 나중에 미국에 있는 설갑수란 번역가의 추적에 의하면은 그분은 정보관이 아니고 인텔리전스 오피스가 아니고 랭귀지 스페셜리스트, 언어 전문가다, 통역을 했던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오류가 생긴 거죠. 정보관과 통역하는 사람은 질적으로 다르고 통역한 사람은 정보보고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정보보고를 올렸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상을 JTBC에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 등장한 이후에 광주와 관련해 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역사는 만드는 게 아니죠. 역사는 있는 거죠. 있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새로운 역사, 자기가 원하는 역사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역사 조작이 되는 거죠. 이 지구상에서 역사 조작을 하는 체제는 북한 노동당 정권입니다. 김일성이가 북한 지역을 해방한 적도 없는데 김일성이 소련군이 아니라 김일성이가 해방했다. 이런 역사 조작. 문재인 정권이 부분적으로 그 김일성 정권의 역사 조작을 따라가고 여기에 언론이 합세한다고 하면 이건 비극입니다. 무엇보다도 광주 사람들이 제일 잘 알 겁니다.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것은 광주 사람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권력의 힘을 빌어서 헬기 사격이 있다고 하면은 제1차적인 피해자는 그게 출동했던 헬기 조종사고, 그 사람들 중에는 몇 분은 사격 명령을 받고도 현장을 출동해 보니까 사격을 했다가는 대량 살상극이 벌어지겠구나 해서 거부했던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감한 사람을 살인범으로 몰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돌아서 광주 사람들에 대한 불명예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광주 사람들이 이 왜곡되고 있는, 또다시 다른 방향으로 왜곡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는 이 진실을 바로잡을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